2012년 7월 3일 저녁, 중국 광둥성 산타우시의 한적한 호텔. 계단을 청소하던 직원은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듯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좀 전에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던 306호 손님을 떠올렸던 그녀는 황급히 내려가 호텔을 나간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손가락을 살짝 다쳤을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가 계단에서 보았던 핏자국은 손가락을 다쳐서 난 거라고 치기에는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남성이 머물렀던 306호로 가보았고 화장실 바닥에 놓인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여성의 머리가 들어 있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30대 여성으로 키는 약 160cm에 긴 머리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밖에 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그러했고 범인이 현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흔적을 지웠거든요. 매트리스에서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지문 하나가 발견됐지만 선명하지 않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침대 아래에서 발견된 검은색 비닐봉지에서는 값싼 여성 화장품과 말린 매실 과자가 나왔습니다. 화장실 벽과 바닥 타일 사이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범인은 화장실 안에서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에 남은 흔적은 그녀가 교살됐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범행 흔적을 잘 지우고 어설픈 점이 없던 것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이 범인의 첫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절단면이 깔끔했던 점 때문에 정육점에서 일했던 사람 혹은 의료 종사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호텔이었기에 명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306호에 머물렀던 게 남성이라는 것만 알 뿐 그에 대한 다른 정보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호텔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당일 카메라가 고장나는 바람에 일부 영상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범인의 모습은 확인하지 못하자 경찰은 주변 일대의 보안 카메라를 모두 확인했고 호텔 종업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306호 남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후반, 170cm의 마른 체형, 앞머리가 약간 벗겨진 중년의 남성. 그는 오후 2시 무렵 혼자 호텔에 왔었고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는 모습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 307호에 있던 투숙객이 오후 4시 무렵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고 하니 아마 피해자는 4시 전에는 306호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다른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직원이 보았다는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에 있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는 직원의 증언에 경찰은 그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낮고 없는 곳이 많아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리의 밝은 범인이 보안 카메라가 적고 노후된 경로를 이용한 듯 보였죠. 사건을 조사하던 전담반은 인근 지역 경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옆 동네에서 7개월 전 발생한 살인사건과 유사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4일에 산타우시의 한 다리 아래에서 머리가 없는 여성 시체가 발견됐는데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피해자의 신원은 물론 용의자 또한 파악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깔끔한 절단면,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조작 등 범행 방법의 유사점 때문에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했죠. 전담반은 두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던 중 다리 아래서 발견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외형적 특징이 뚜렷했기에 그들은 주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7개월 전 일어난 사건으로 시간이 꽤 지난 상태라 한 대로에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흔적은 끊겨버렸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민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전담반은 306호에서 발견됐던 말린 매실 과자를 주목했습니다. 흔하게 파는 과자긴 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경우도 있기에 판매처를 알 수 있다면 피해자의 흔적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이 과자가 400km 넘게 떨어진 중산시에서 판매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멀리서 왔다면 분명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것이라 판단한 그들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모든 터미널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오후 3시 반 무렵에 버스 터미널을 나와 오토바이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산시에서 탑승한 유일한 승객이라 버스 기사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산시에서 실종된 동일 연령대의 여성을 수배한 결과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피해자의 남편에 따르면 아내가 사건 당일 아침에 회사에 일이 있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야근 때문에 다음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기에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자 남편은 7월 5일이 되어서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날 그녀는 근무가 없었고 회사에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거짓말을 하고 400km나 떨어진 호텔까지 왔던 것일까요? 그녀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3시 55분에 산타우 지역 번호로 등록된 한 남성과 통화했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등록 정보가 없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이 남성이 그녀를 살해한 306호의 그 남성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산토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혜양시에서 자주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담반은 곧 지혜양시로 달려갔고 그가 활동했던 곳을 위주로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 범인의 몽타주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샹프로 원래 공장에서 일했지만 2년 전 실직한 뒤 오토바이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남성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확인으로 그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몇 시간의 신문 끝에 자신의 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만 쫓는 그녀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던 정샹푸. 과거 그의 아내는 부유한 남자를 따라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자기와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 헤어졌고요. 슬픔을 이겨내려고 SNS를 하던 그는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노동자라고 하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면 많은 여성들이 그의 관심을 끌려고 대시했던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들에게 상처 입은 그는 돈만 보고 남자를 평가하는 여성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증오는 그런 여성들을 자신이 직접 응징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여 돈이나 일자리 등으로 여성을 꿰었고 2011년부터 총 3명을 살해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017년 3월에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인해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으며 끝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정샹푸.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